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에 당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당 혁신기구 출범 앞두고 혁신위원장 구인난 얘기가 있었는데 좀 전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로 내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관련해서 조혜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의원님. 예. 자, 혁신위원장 지금 바로 속보로 떴는데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 내정됐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의견은 좀 남아 있고요.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잘된 인사 같습니다. 예. 인요한 교수님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네. 또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분이시고, 아하. 이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더 발전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될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잘된 것 같고, 또 아시는 것처럼 구한말 때 그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그렇죠. 유진벨 선교사님의 외손이시고 외손자시고 4대째 신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오고 있는 그 가문이시고 또 본인은 호남 출신이시고 네. 전라도 사투리를 진하게 쓰시는 호남 출신이시고 네. 그래서 국민통합에 대한 열의가 누구보다도 또 강한 분이시고 또 정당 일도 또 전혀 또 문외한은 또 아니십니다. 사회봉사 하시면서 또 우리 당과의 관계도 있으시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개혁적으로 잘하실 분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인요한 교수가 지금 내정이 됐는데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해야 될 혁신, 이 혁신하고 딱 맞아떨어지고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구체적으로 이제 하실 그 일을 만약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면 일을 어떻게 해가시는가를 이제 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쭉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때. 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에 얼마나 더 국민의 마음에 더 다가가게 그렇죠. 만들고 또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집권당으로서의 체질이나 시스템의 변화를 국민적 관점에서 국민의 눈에서 그 모색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또 중요한 또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전권 여부거든요.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전권을 갖고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비대위원장은 당권자죠. 당대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당대표는 계시고 이제 당 지도부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위원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당권에 준하는 그런 그 권한을 가지기는 힘들고, 네. 인요한 교수님도 만약에 위원장을 맡게 되면은 뭐 그런 걸 내가 내 의지대로 당을 운영해 보겠다,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요구를 하실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당 혁신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만은 전권에 준하는 그런 재량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만든 안은 결국은 뭐 단계적으로든 아니면 한꺼번에든 간에 당의 의사를 결정하는 그 토론 절차에 반드시 올린다는 걸 보장을 해드려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안이 합리적일 때는 특별한 이유 없는 안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또 보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은 충분히 본인 소신을 펼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이전에 그 이준석 전 대표 때 그 최재형 혁신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혁신위 때 아마 제 기억에 우리 의원님도 부위원장인가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혁신안이 지금 아직도 적용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 혁신위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되면 안 된다. 만민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참 좋은 핵심적인 안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당에서 이게 토론 절차에서도 안 붙였습니다. 뭐 채택하든 안 하든 간에 당론 그 의총이라든가 이런 데 회부해가지고 토론을 하고 뭐 전체를 받아들이든 일부를 받아들이든 그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받고
그냥 사장시켜버렸어요. 창고에 있을 겁니다. 캐비넷에 들어있을 텐데 예. 인요한 교수님이 위원장 맡으시면은 그걸 포함해서 역대 우리 혁신안들 다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실 텐데 다시 봐야 되겠죠. 네, 그때 그것도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인요한 혁신위는 그런 전체를 밟지 말고 거기서 혁신안을 만들면은 당에서는 의총이든 최고위원회의든 반드시 토론 절차에 붙여서 토론을 거쳐서 당론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보고만 받고 하면 그거는 혁신위가 아니고 자문위원회입니다. 참고사항으로만 생각하는, 참고사항으로만 취급하는 그런 혁신위는 만들 필요 없습니다. 아하. 자, 또 우리 혁신위가 또 출범하면 좀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에서 본인들의 입지를 이제 좀 마련해 주지 않고 어떻게 자기들이 볼 때는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다 또는 사지로 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자구행위 차원에서 뭔가 다른 길을 모색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본인들도 사는 길이 아니고 당에도 굉장한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본인들도 잘 못되고 당도 같이 이렇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공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안 갔으면 싶고 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본인이 혁신위원장 되면 비운 게 좀 혁신위원을 많이 둬서 하겠다. 이준석 전 대표도 좀 안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인요한 위원장도 이렇게 파격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 방향의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태경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는 우리 혁신위가 해야 될 혁신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당의 통합이다. 화합이다. 포용이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플러스 정치가 아니라 마이너스 정치를 해온 측면이 있는데 그게 오늘 이렇게 당의 입지를 쪼그라뜨리고 힘들게 만들었다. 지지 기반을 위축시키고 왜소화시켰다.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배제하고 하다 보니까 당 기반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당 기반을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큰 틀에서 당의 승리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포용하고 화합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게 혁신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이제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그런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강서 선거 이후에, 대통령실이나 또 내각이나 우리 당이나, 그런 공감대가 조금씩 확산이 돼 가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새로 혁신위가 만들어진다면은 그 과제도 깊이 고민하고 이렇게 확실한 눈에 띄는 성과를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비운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혁신위원이든 뭐든. 저 개인만 하더라도 저는 그러네요. 의원님도 좀 아니요. 계속 저는 정신적으로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왔는데 당내에서 그래 보면은 비율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봐도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고 잘 되는 거 언짢아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돼야 본인도 잘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던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내에서 누구는 친윤 누구는 비윤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입니다. 분류를 해버리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정치거든요. 우리 당 밖으로까지 외연을 넓혀야 되는데 당 안에서도 편을 갈라가지고 우리 편 아닌 사람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당내는 당연히 모두 친윤이고 이런 공감대를 당 밖으로까지 2030 젊은 세대나 여성들이나 또는 중도층이나 또는 호남이나 이런 쪽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앞으로 총선까지 계속 해 나가야 되고 그 선두에 혁신위가 그런 작업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탈당이라든지 신당설 이런 얘기들이 좀 여건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한길 통합위원장 중심으로 뭔가 제3지대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내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당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단순 뭐 부분적인 개혁만으로는 안 되고, 예. 신당 창당에 준하는 정도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인식에서 네. 그런 뭐 신당설도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또 실제 그런 일을 해내려고 하면은 당 안팎에서 그 정도 일을 해낼 수 있는 비전을 가진 분 또 역량이나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분은 김한길 통합위원장 정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 판단 때문에 네. 신당설도 나오고 그 중심에 김한길 통합위원장이라는 이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어느 방향으로 가든 당이 신당 창당에 준하는 정도의 큰 변화를 일궈내야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공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창당에 준하는 뭐 예. 예전에 새누리당 뭐 그 정도? 어쩌면 그 이상으로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 이상도 봅니다.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당 기존의 이 당의 틀을 넘어서 가지고 예. 방금 말씀드린 그 2030이나 여성층이나 중도층이나 수도권 또 호남 개혁 이제 좀 합리적 진보 네. 그까지 다 끌어안아서 하나의 정치적 틀 안에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틀의 변화. 아하. 그거는 반드시 추구를 해야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수도 될 수 있고 일당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남 지역 지역구 의원이시잖아요. 예. 통상 보면 영남 지역의 의원님들은 이런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도권 의원들만 이렇게 예. 위기론을 느낀다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 예. 조금 달리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자기 개인 입지로 생각하면은 네. 그 문제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당의 의원들은 특히 저처럼 이제 3선까지 되고 중진이 돼 있는 사람들은 예. 나라가 중요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다는 예. 거죠. 그렇다면 지금 김기현 2기 체제로 지금 당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예. 지금 뭐 사무총장이나 뭐 여러분들이 영남권들입니다. 당 3역도 좀 영남에서 많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총선에서 이렇게 수도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당 내에서 어쨌든 인적 자원을 구하다 보니까 네. 인사가 이렇게 됐는데 뭐 일단 당직을 맡은 분들은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당의 우리 다른 현역 의원들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예. 뭐 걱정만 해야 할 게 아니라 임명된 분들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또 힘을 보태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다음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뭐 특정 당 대표가 역할이 어떻고 뭐 당직자 역할이 어떻고 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네. 당은 당대로 통합해서 일치 단결하고 또 외연을 더 확장시켜가면서 당의 틀을 더 넓혀가고 하는 그런 이 좀 총체적인 변화의 노력을 같이 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총선까지 참 힘들다 이 말씀으로 좀 들리기도 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종로구 출마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해서 예. 현재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에 가서 우리가 의석을 회복할 수 있고 네. 거기다가 또 서울과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른 지역 민주당 의원 지역에서도 또 우리 당선자를 낼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다면 그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그게 위치가 예. 뭐 종로든 어디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종로 괜찮습니까? 뭐 그 특정 지역을 제가 뭐 이야기할 건 아닌데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민주당 지역 가서 당선할 수 있고 또 본인의 그 영향력 때문에 다른 민주당 지역에서 우리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그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럼 봅니다. 한편으로는 좀 쉬운 데는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으로도 들리기도 하는데요. 쉬운 데 가서 본인 국회 원내 진출하기 위한 그거는 우리 당 차원의 좀 고민 대상도 아니죠. 가려면 좀 어려운 곳에.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곳에 지금 현직 민주당 의원 있는 곳에 가서 시너지 예. 효과를 좀 내달라.
그러니까 우리 현재 국민의힘 지역에 가서 본인이 당선되고자 하면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가타부터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슈가 되지도 않고 우리가 토론할 필요도 없고요. 네. 본인이 법무장관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총선에 정치에 뛰어들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뭔가 좀 의미와 취지와 명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의석을 뺏어오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주당 의석도 뺏어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좀 국정기조 변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당 소통하는 모습 계속 좀 지적이 있습니다. 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좀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도 그런 고민을 저는 안 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그런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가 안 된 거는 딴 건 없습니다. 민주당이 오로지 기승전결 방탄에만 모든 걸 초점을 맞춰가지고 국회 운영도 엉망으로 만들고 이제는 검찰도 무력화시키고 법원까지 흔드는 그런 차원이고 대통령과의 만남도 그런 쪽으로 이용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나 당에서 저 같은 사람조차도 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방탄에 악용하지 않고 국정 성공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한 만남이라면 그건 얼마든지 진행적으로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거라면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신속한 사표 수리를 하긴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정말 민주당의 그런 것만 보면 제가 속이 뒤집어지는데요. 민주당은 묻지마 비난입니다. 묻지마 비난. 그러니까 빨리 바꾸면은 꼬리 자르기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안 바꾸고 있어 보세요. 민주당이 뭐라고 할지 그동안에 계속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기 때문에 뻔히 나옵니다.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오만하고 독선적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빨리 조치 안 하고 뭐 하냐. 이렇게 또 비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왼쪽으로 가서 잘못됐으면은 그럼 오른쪽으로 가도록 해야 돼. 오른쪽으로 가면 그래 잘한다고 박수 쳐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갔다고 패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갔다고 패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갔다고 패고 뒤로 가면 뒤로 갔다고 패고 그게 묻지마 비난입니다. 그게 세상 일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잘라야 되면은 빨리 잘라졌을 때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빨리 자른 게 잘못됐다면은 자르지 않고 놔두면 그걸 또 잘했다고 이야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안 바꾸고 놔두는 대로 그냥 비난하고 빨리 바꾸면 또 꼬리 자르려고 비난하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듣고 보니까 그건 민주당은 진짜 그런 거 보면 정말 저는 속이 뒤집어져요. 화가 나시는군요. 근데 김승희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 아주 최측근이다 이렇게 알려졌고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을 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거는 주장하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확인된 건 없는 것이고 이번 이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어린 딸이 이제 그런 학폭을 저질러 가지고 문제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딸 훈육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은 관리를 잘못했다는 그런 책임을 지고 본인 업무와는 관계없는 걸로 지금까지 나와 있고 다만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의전 비서관이라는 그런 큰 직책을 감당하기에 스스로 자격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퇴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업무상의 관련된 부분이 있다든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달리 또 처리해야 될 일이지만 일단 그게 없다면은 이거 자체는 사태는 좀 마무리를 잘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로 얘기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